그 누구도 궁전의 가장 은밀한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는 왕보다 먼저 깨어 왕의 장을 살피고 왕보다 늦게 잠들며 왕의 뒤처리를 담당했다. 이름도 직책도 특이했다. 그는 그룸 오브 더 스툴, 그룸 오브 더 스툴, 왕의 대변을 보좌하는 사람, 곧 왕의 배설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었다. 16세기 튜더 왕조 시절, 이 지위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의 신뢰를 얻은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거의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운 자리였다. 외견상으로는 불결하고 굴욕적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권력은 피를 흘리며 다투는 전장의 칼날보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침묵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헨리 8세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왕의 식단, 건강,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장 상태는 곧 국정 운영의 지표였다. 왕의 변은 곧 제국의 변이었고 그룸 오브 더 스툴은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자였다. 그는 왕의 하루 일과를 통제하고 침실에서부터 회의실까지 왕과 동행하며 다른 어떤 대신보다 많은 시간을 왕과 공유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위계 질서와 권력의 본질을 바라보게 한다. 어째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는가? 대답은 바로 그 수치심과 신체성에 있다. 그룸 오브 더 스툴은 왕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로 인해 왕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드 6세 시대에는 이 자리에 귀족 가문 출신의 젊은이가 임명되었고, 그는 단순히 왕의 배변을 처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정자문, 문서 검토, 외교문서 통역까지 맡았다. 그가 지나가는 궁정복도에는 대신들도 조심스레 길을 비켜주었다. 마치 대변을 통해 권력의 심장을 움켜쥔 듯했다. 물론 권력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이 직책에 임명된 자들은 은밀한 정보와 비밀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수 하나로도 추락할 수 있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시대에는 왕의 장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소문 하나로 그룸 오브 더 스툴이 독살 혐의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왕의 건강은 곧 왕국의 건강이었고 배설 하나하나가 정치적 사건이 되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의 대소변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던 시대를 보고 있다. 궁정의 화려한 샹들리에 뒤편, 침묵 속에서 권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병기를 지키는 자가 있었다. 스툴의 그룸이란 존재는 단지 육체의 배설을 돕는 역할을 넘어 왕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그의 장기 속 사정은 이 남자 앞에서만 드러났다. 왕이 설사를 할 때, 변비에 시달릴 때, 출혈이 일어날 때, 그룸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고 아무도 듣지 못할 신음소리를 기록처럼 간직했다. 그 친밀함은 곧 의존으로 바뀌었고 의존은 곧 권력이 되었다. 1625년 찰스 1세의 시대. 이 시기의 그룸 오브 더 스툴, 세인트 존경은 그저 장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국왕의 침실을 관리하고 일과를 조율하고 궁정 내 서신을 검토하며 심지어 일부 외교 대화를 중재하기도 했다. 왕은 공적 자문회의보다 그룸과의 개인적인 속삭임에서 더 많은 결정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사람들은 그를 왕의 장소 목소리라 불렀고 그의 속삭임이 법률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도 은밀했고 그래서 언제나 위험했다. 그는 비밀을 알았고 침묵해야 했으며 침묵하지 않으면 사라졌다. 어떤 시대의 그룸은 그 지위에서 쫓겨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거나 이름 없이 사라졌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불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직책에 딱 맞는 경고였다. 잉글랜드 궁정의 정치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의회와 귀족들 사이에서 오갔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왕의 대변을 보고 그 상태를 기록하는 자의 눈에도 크게 달려 있었다. 왕의 식단은 왕의 변을 통해 조정되었고 왕의 회의 스케줄조차 장 건강에 따라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조율의 중심에 그룸 오브 더 스툴이 있었다. 17세기 말 제임스 2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의 변은 고약한 냄새와 색으로 궁정을 긴장시켰다. 당시 그룸이었던 험프리 레이크는 은밀히 왕의 혈변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그 정보는 곧 왕의 적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 작은 증거 하나가 쿠데타의 명분이 되었고 결국 왕은 왕위를 잃게 된다. 사람들은 후일 이렇게 말했다. 왕은 화장실에서 왕위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이상하고 더럽고 충격적이다. 그러나 그 시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치였고 채취조차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가까이서 다룬 자는 가장 많은 것을 지배했다. 이제 그룸 오브 더 스툴은 사라진 직책이다. 역사의 페이지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말과 행동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지켜본 자의 침묵에 있는가? 왕의 뒤를 닦는 손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룸 오브 더 스툴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하 한 사람의 기괴한 직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권력의 가장 심연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권위를 어디에서 정의하고 경외하는지를 묻는 은유였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더럽고도 불쾌한 영역에서 그 권위는 가장 순수하게 드러났다. 18세기 초 조지 2세 시대 그룸 오브 더 스툴로 임명된 존 스톤경은 왕과 거의 20년간 함께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충직을 넘어섰다. 존은 왕의 변 상태로 그의 감정을 읽고 숨겨진 병을 예측하며 심지어 정치적 위기의 징조를 직감했다. 그에게 왕은 단지 군주가 아닌 하나의 생물학적 미스터리였고 그는 그 복잡한 생체기계를 해석하는 유일한 통역자였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그 따위 일에 어떻게 자존심이 허락되는가? 그는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보는 것은 왕의 가장 연약한 순간이고 그 순간을 지켜주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도 자랑도 없었다. 오직 절제된 숙명이 있었다. 그는 왕의 육체와 마음을 함께 다가내는 자였다. 하지만 그런 친밀함은 불신을 낳기도 했다. 조지 2세의 말년, 궁정 내 권력투쟁은 극에 달했고 존 스톤경은 궁중의 밀정을 자처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왕의 배변을 돕던 중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왕은 갑작스레 그에게 물었다. 내가 나를 넘겨주었는가? 그 짧은 질문은 얼음처럼 궁정에 퍼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침묵의 의무였고 그 직책의 저주였다. 며칠 후 그는 궁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독살되었다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자살이라 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왕의 대변을 닦던 그 손이 결국 권력의 불신 앞에 무너졌다는 것. 그룸 오브 더 스툴의 그림자는 시대를 따라 움직였다.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적이기를 거부했다. 기계가 도입되고 배설은 감추어야 할 생리현상이 되었으며 왕조차 더는 신하에게 배설을 맡기지 않게 되었다.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룸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진정 사라진 것은 직책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권력은 말과 칼로 다스려진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준다. 권력은 때로는 냄새와 침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궁정의 가장 외진 방에서 변기 곁에서 속삭이던 그 손의 존재는 왕의 외로움을 닦아내고
그 뒤에 감춰진 인간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그룸 오브 더 스툴은 단순한 병기 하인이 아니라 왕의 마음과 장속을 동시에 읽던 자였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가 남긴 침묵은 아직도 역사의 이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제국은 정점을 찍고 있었고 궁정의 예법 또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룸 오브 더 스툴이라는 직책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단지 위생의 진보나 사회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권력이 더 이상 신체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제국은 점차 이미지와 상징으로 통치되었고 군주의 신체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금기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그룸으로 기록된 한 인물, 헨리 휘트모어 경은 침묵 속에서 이 전환점을 지켜봤다. 그는 젊은 시절 에드워드 7세의 곁을 지켰고 왕의 치질 수술 후 수개월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를 돌봤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그 누구도 왕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붉은 자국을, 시트 위의 얼룩을, 그 모든 연약함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신성한 것은 신체가 아닌 신뢰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친밀함은 세상의 조롱을 받았다. 신문은 그를 궁정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라 불렀고 익명의 풍자와에는 왕과 함께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결국 스스로 궁을 떠났다. 마지막 날,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의 등을 닦아드린 손으로 이제는 폐하의 기억을 닦아내겠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궁전 벽을 울렸다. 그 후로 그룸 오브 더 스툴이라는 명칭은 영국 왕실 문서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직책은 역사 속 기괴한 전통으로만 회자되었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고도 음울했다. 그것은 배설이라는 원초적 행위를 중심으로 구축된 신뢰와 통제의 메커니즘이었고 인간 권력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이었다. 이제 우리는 웃으며 말한다. 예전엔 왕의 똥을 닦는 직업도 있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가장 연약한 순간을 지켜주고 그 친밀함 속에서 신하가 군주를 넘어선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이다. 현대의 정치, 기업, 권력은 그룸 오브 더 스툴을 부정한다. 배설은 사적이고 권력은 냉정해야 하며 신뢰는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가? 그룸 오브 더 스툴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누군가는 항상 다른 누군가의 취약함을 마주해야 하고 그것을 침묵 속에서 감내해야 한다. 권력의 본질은 명령이 아닌 공감에서 비롯되며 가장 깊은 충성은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역사 속 그 낡은 궁정의 작은 방을 떠올릴 것이다. 거기엔 말없이 무릎 꿇은 사내가 있었고 그의 손은 왕의 등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인간성, 신뢰와 혐오, 경외와 비극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룸 오브 더 스툴의 왕의 뒤를 닦던 자, 그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마음을 읽은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